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어느새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싹 다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이번 달 12월, 올해가 지나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보험 찬스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2020년 12월 사례 통한 주요 보장 준비라는 키워드로 또 중요한 2대 질환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와 함께 올 한 해 마무리 잘 지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 2020년도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12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원해도 가입할 수 없는 좋은 보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2월에 주목할 보험들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입니다. 네, 어느새 이제 12월도 한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이 12월이 지나고 나면 확 달라지는 보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보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것들,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12월 이후에 달라지는 보장 놓치지 않고 준비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좀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6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5종 종수술비가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12월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세부적인 건 뭐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종수술비를 가입하려면 이달까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많이 들으셨던 또 가입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이제 판매 중지가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100% 이상 나왔던 부분들이 12월 이후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간편보험, 어린이 보험에 있어서 내가 무해지 환급형으로 혹시 모를 때 해지 환급금을 100% 이상 받거나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원하셨던 분이라면 12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2대 질환,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워낙에 지난 몇 년간 2대 질환 진단비를 많이 팔았고 또 유사암 진단비도 많이 팔다 보니까 손해율 관리 측면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없으셨다면 12월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12월까지다. 그다음 네 번째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인데요. 이걸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현행대로 하지만 1월 이후로는 이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워낙에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출시 당시에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1월부로 특히 계속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사한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입니다. 네,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그다음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있는데 자녀보험은 그 중에서도 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유사암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게 이제 발병률이 많다 보니까 자녀보험에 있어서 유사암 납입 면제 조건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이 보험이 20세나 30세 만기라서 좀 이제 100세로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 아이 거를 지체하지 마시고 12월이 지나면 유사암 납입 면제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12월까지 내가 한번 업그레이드 또는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은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다. 굉장히 새로운 패턴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을 반영하듯이 보험금 청구 유무에 따라서 할인할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할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할증되는 것 대비 할인되는 게 동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4세대 실손이 출시돼서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다 취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종수술비와 계속받는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수술비 또 질병수술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질병수술비를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수술비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크게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숫자로 된 몇 대 몇 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질병수술비인데요.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 매회 지급이 됩니다. 가장 좋겠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보다 크게 된 게 종수술비와 몇 대 몇 대 수술비 이겁니다. 종수술비는요. 사람의 신체 부위를 1, 2, 3, 4, 5로 구분을 해서 수술 크기에 따라서 종수술비 분류표에 이거에서 매회 역시 지급을 합니다. 특정 몇 대 몇 대 수술비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한 수술비, 112대다 그럼 112가지, 71대다 그럼 71가지, 64대다 그럼 64가지의 질병을 인한 수술을 받을 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 없이 해준다는 건데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질병수술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 2번에 해당되는 종수술비가 12월까지만 판매되고 1월부터는 사라질 예정이라는 거죠. 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왜 중요하냐? 그 중에서도 특히 몇 개 회사가 더 중요한데요.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게 바로 질병수술비인데 특히나 일반적인 질병수술비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제왕절개나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치핵, 요실금 등이 질병수술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당연히 안 되고 질병수술비에서도 안 되는데 보험사 중에 가보험사와 나보험사는 이 부분이 제왕절개와 선천성 질환 그리고 치핵, 요실금까지가 보장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다 면책이거든요. 근데 가와 나 보험회사는 제왕절개, 선천성 질환, 자녀보험에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치핵, 요실금까지도
보장이 되는데 이게 사라질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수술비, 종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질병수술비는 매회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연간 1회 한도라는 게 좀 숨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다든지 2회 이상 수술을 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회인데 가보험사와 나보험사는 그런 연간 1회 구분 없이 질병수술비가 매회 지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가와 나 회사는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다라 마 회사는 1년 안에 또 한 번 똑같은 부위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가와 나 보험회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치액 수술을 했습니다. 완치가 되면 좋은데 빠른 시간 안에 또 재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가, 나는 해주는데 다라, 마는 안 해줘요. 자, 요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했다. 가와 나 질병수술비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보장을 했는데 다라, 마는 안 해준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관에서 보겠습니다. 다라, 마. 이 회사에서는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여기에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네, 제왕절개, 요실금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명확하게 약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가와 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임신 출산이 있으나 자, 제왕절개는 네,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해줍니다. 또 하나 치액이나 요실금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수술비, 특히 가와 나 보험사 거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12월 이후로는 판매가 종료가 되거든요. 자, 또 하나 아까 회당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사의 질병수술비는 다라, 마 같은 경우는 365일이 경과된 경우에 새로운 수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든 마든. 그런데 가와 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서 직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을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질병 수술비에서 또 핵심인 것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 자, 이거는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는 요로 결석 치료입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요. 당일 치료예요. 예. 자, 신장, 콩팥이나 요관 등의 결석이 생겨가지고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경우 영상의학적 방법으로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그 충격파 충격으로 요로 결석에 집중시켜서 결석을 작은 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럼 작은 조각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가보험사에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다라 마 회사에서는 이건 수술 아니야. 수술이라고 하면 수술 도구는 메스로 자르거나 떼어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가보험사에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해줍니다. 약관을 볼까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이렇게 수술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가보험사는요. 질병수술비 약관을 봤을 때 보험금 지급이에요.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있어요.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작으면 괜찮은데 큰 거는 쪼개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보험회사는 이거를 수술로 인정해서 해준다.
그래서 이런 질병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질병 수술비 갖고 얘기했고요. 그럼 나 저런 질병 수술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 체외 충격파 세석술, 치질, 요실금 이거를 종수술비에서는 해줍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 가입해가지고 뭐하다 그러면 이런 종수술비로 대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12월까지만 판매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병 종수술비는요. 질병과 상해로 나눠서 1, 2, 3, 4, 5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해당되는 수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수술비는 질병 수술비하고 좀 다르게 동시에 두 가지 수술을 받더라도 그게 신체 부위가 서로 틀려요. 예를 들면 신체 부위라면 눈, 코, 귀, 입,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 부위를 다 구분을 했는데 그게 달라서 각각 그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이라면 종수술비는 각각 해줍니다. 그래서 종수술비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수술비에서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시경 수술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관여 수술이겠죠. 근데 이 비관여 수술인 내시경도 신체 부위에 따라서 뇌나 심장인 경우에는 3종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큰 수술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 복부 이런 쪽, 즉 복부나 이런 쪽이라면 대장이라든지 또는 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을 내시경으로 수술한다. 대부분 용종 제거 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 2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시경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종수술비다. 자, 그다음 이제 시각하고 청각 쪽을 좀 보겠습니다. 안검하수증, 눈에서 많이 하시죠. 그다음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종수술비에서 해당이 됩니다. 안검하수증 1종 수술, 그다음 백내장 1종 수술, 녹내장 3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청각으로 보면은요, 고막을 수술한다든지 중이염 수술한다. 그러면 관열인 경우에 2종 수술, 2종 수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피부하고 이제 근거를 보겠습니다. 피부로 보면 피부 이식 수술들 많이 할 수 있죠. 그 사이즈에 따라서 1종, 3종 수술이 되고요. 유방 절제술을 한다. 그러면 3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골로 보면 이제 뼈와 관련된 부분인데 머리 관여 수술인 경우에 3종, 그다음 척추, 그다음 쇄골 이런 경우에 3종 수술, 2종 수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그 근골과 관련된 부분도 수술의 사이즈에 따라서 2종, 3종, 1종 이렇게 구분이 돼서 보장이 됩니다. 자, 소화기관 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을 보면은요, 식도 4종 수술에 해당됩니다. 관여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핵, 치질, 질병 수술비뿐만 아니라 종수술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1종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이제 제왕절개도 여기 해당이 됐죠. 질병 수술비를 갖지 못하면 종수술비라도 있으면 이게 1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내분기 신경계 쪽을 좀 볼 건데요. 자, 내분기로 보면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5종에 해당이 되고요. 갑상선 수술을 할 경우에 3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신경계로 보면 머리 수술했을 경우에 5종 수술이 해당이 됩니다. 자, 호흡기 쪽도 보면 편도를 절제했다. 그러면 1종 수술. 그다음 폐와 관련돼서 이식 수술, 즉 폐를 이식받는 분의 경우엔 5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체 부위가 이렇게 이제 호흡기도 보고 순환기로 보면 대동맥 5종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심장에 대한 관여 수술 역시 5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종수술비를 그러면 얼마큼 가입할 수 있느냐? 1종은 20만 원. 2종은 50만 원, 3종이 100만 원, 4종 500만 원, 5종이 1000만 원까지 됩니다.
반복해서 보장될 수 있는 매해 지급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가 1에서 5종까지 1,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막 신체 부위별로 봤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 주요 질환을 보겠습니다. 요실금으로 내가 종수술비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가입을 했다고 하면 요실금 1종에 해당돼서 20만 원. 만보통 유방 수술했다 20만 원. 치질 20만 원. 백내장 20만 원. 제왕절개 할 경우에 20만 원. 자, 좀 큰 수술로 볼까요? 뭐 이제 대장증 정도 2종이라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디스크로 수술했다 3종이라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관여 수술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받고요. 종수술비는 암 수술도 해줍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관열적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역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남성을 볼까요? 방광 교정 수술했다 1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 정맥류 1종으로 20만 원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2종으로 5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녹내장인 경우에 3종이라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수술 크기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플랜은 뭐냐? 1에서 5종 수술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핫 이슈인 계속 받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를 10년 갱신형을 같이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는 5종 1,000만 원에서 1종 20만 원까지, 그다음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4천만 원, 계속 받는 1,000만 원, 그리고 표적이 아닌 일반 항암은 계속 받는 게 100만 원으로 했을 때 30년 납 90세 만기 표준체 기준으로 여성 40세는 5만 4천 원, 50세가 5만 7천 원, 55세가 5만 7천 원, 60세 5만 5천 원이면 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 종수술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월에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데요. 그중에 종수술비 정말 놓치면 아까운 보장 항목입니다. 꼭 체크해 보셔서 나한테 이런 게 없다거나 또는 적다라고 한다면 버전업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특히 동일 질병 매해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치질, 요실금, 선천성 질환까지 해주는 곳 찾아서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준비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2월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보내버리기 전에 이 두 가지 보험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신체 부위별로 쉽게 받고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종수술비가 이 보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납입이 끝난 후에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무해지 보험이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보장도 크고 보험료도 저렴한 이 종수술비를 내년이 되고 나면 아예 영영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해지 보험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뭐 납입 후에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 더 받는 일은 아예 없다는 거니까요. 좀 미루고 또 귀찮아서 계속해서 좀 미루다가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번 달 올해 지나기 전에 종수술비 정말 놓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병자분들은 이 좋다는 그 종수술비 가져가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그 표준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병자분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 조건인 325 조건 또는 뭐 335, 31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표준치하고 동일한 그 가입 금액은 좀 아니라는 점. 1종, 2종, 3종은 동일한데 5종 같은 경우 표준체가 1,000만 원이라면 유병자는 600만 원까지, 4종 같은 경우 표준체가 500이라면 유병자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달까지만 만나볼 수 있다는 유리한 종수술비, 유병자분들도 325 조건만 간단하게 통과하면 조금은 비싸질 수 있어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속의 플랜의 경우에 납입 기간을 무려 30년으로 했거든요.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내고 끝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30년이라고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30년 그러면 보통 20년으로 많이 하시는데 30년으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수술비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새만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100세 만기, 90세 만기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성인병 발병률을 봤을 때 아무래도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인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또는 양성 뇌종양 진단 또는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등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릴 확률이 다소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 면제 기간을 길게 가는 게 좋겠다. 그게 곧 납입 기간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납입 면제 기회를 좀 더 길게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또 두 가지 혜택이 있어서 제가 30년 납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와, 여러분 무조건 30년 동안 계속해서 쭉 내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납입 기간을 길게 잡으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딘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단받고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적게 낸 보험료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모로 다들 바쁘시니까 보험 가입이나 보험 리모델링 미루다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이 왔구나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이 최고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절실히 와닿는 한 해죠. 더 이상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12월에 내게 득이 되는 보험으로 이왕이면은 올 한 해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12월까지 유리한 보험, 내가 원하는 보험도 가능한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2020년 12월 사례 동안 주요 보장 준비입니다. 이어서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자, 12월이잖아요. 12월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끝자락이기도 하고요. 네. 추운 겨울이기도 한데 네. 저는 오늘 출근길에 특히 좀 춥더라고요. 네, 춥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특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보장이 어떤 걸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찬 공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고 예. 그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심내혈관 질환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주말에도 그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앞으로 남은 겨울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3만 3일, 3일은 춥고 사흘은 뭐 미세먼지로 막 이렇게 뿌옇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그 미세먼지가 흔히 알기로는 호흡기 질환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에 더 오.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신부전이라든지 예. 그다음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미세먼지가 그런 신체 장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오히려 호흡기보다도 더 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슈가 들썩들썩하니까 미세먼지 이슈가 잠깐 덮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폐 쪽으로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혈관 쪽까지 문제가 있으면 생각보다 이 혈관 쪽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부전이나 부정맥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예. 뭔가를 좀 받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준비하신 보험에서 그게 이제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부분을 오.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사각지대 이게 무섭잖아요. 네. 보험을 준비해 놨는데 아예 준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준비해 놓는데 못 받는 그런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억울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예. 일단은 하나의 예시로 한번 좀 동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심장이 평소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질병 코드로는 이제 I49라는 부정맥 진단을 받았는데 워낙에 이제 이런 진단을 받고 나다 보니까 심장 박동도 별로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느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 증리가 온 겁니다. 오, 이게 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긴급히 119를 불러줘서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심폐소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심폐소생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질병 분류 코드상으로는 I46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응급실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심장 정지는 부정맥이 원인이 됐던 거고 이렇게 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어서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고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응급실 퇴원하면서 결제한 금액은 이제 12만 7천 원이에요. 예. 큰 금액은 안 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심장과 관련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까 하고 큰 금액을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받았을까요? 일단은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랬고 네. 좀 크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험이 있으시면은 정말 적어도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자 보시면 부정맥 진단이었고요. 예. 심폐소생을 성공한 심정지 진단이었고 예. 수술하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치료한 것도 없었어요. 예. 단지 응급실 쓴 거랑 통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제한 금액이 12만 7천 원밖에 이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딱 그만큼만 받았어요. 네. 자, 그게 왜 응급실에- 그랬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응급실에 간다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범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I46, I49라고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흔히 갖고 계시는 허혈성 심장질환 그 분류를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 여기는 I20에서 I21, 22, 24, 25밖에는 없어요. 46과 49가 안 보이죠. 그러네요. 네. 급성심근경색증이 21, 22, 23, 9.8% 발병률이고 20, 24, 25가 나머지인데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I46, 49 부정맥과 심정지 소생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큰 범위로
심장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오, 여기를 그러네요. 보시면 심장 질환 맨 밑에 보면 I30에서 I52가 있어요. 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 46과 49는 I30에서 I52에 해당되는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심장 질환 수술비는 있는데 진단비가 없어요. 네. 이게 그동안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 이 심장 질환 진단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기타 심장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표를 좀 더 보시면 전체 심장 질환 중에 허혈성만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게 전체 심장 질환의 55.8%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타 심장이 44.2인데 대부분 이 44.2의 대부분 50%는 부정맥, 심부전이 18%, 기타 심장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는 많이 갖고 계신데 진단비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분들은 진단비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보험은 여기 보면 경증과 증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부정맥 I47, 48, 49가 있어요. 그죠? 중증으로는 심폐소생에 성공한 심장지 I46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돼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예. 이건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말 나위 없이 두 번 받을 수 있는 진단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범위를 잘 설정해 놔야지 안 그러면은 못 받는 상황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이거 이렇게 보험을 들면 경증에서 1,000만 원, 중증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이제는 있는데 오, 대부분의 보험사 한번 보시면 면책이네요. 네, 다 면책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혈성밖에 진단비가 없다 보니까 I46, 49에 해당되는 심부전, 부정맥, 심정지 소생에 대한 부분이 예. 면책이거든요. 오. 근데 A보험사는 이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A사처럼 넓게 좀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네. 코드가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사에 대해서 원픽에 대한 그 정리 의견 좀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A사 거를 그럼 어떻게 실속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대로 부정맥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심폐소생으로는 5천만 원. 만약에 이 보험을 갖고 있다면 12만 7천 원이 아닌 얼마요?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와, 거거든요. 6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심장뿐만 아니라 뇌혈관에 있어서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가입할 수 있고요. 20년 갱신으로 봤을 때 여자가 40세가 2만 원, 50세 2만 9천 원, 60세 5만 1천 원이면 이 플랜을 가입할 수가 있어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뭐 부정맥, 심부전, 빈맥 등 2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유일하게 활짝 넓혀져 있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례에서 보고 제가 느꼈어요. 정말 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보험을 어떻게 범위를 설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중년 이후의 분들은 한번 2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있으셔도 오늘 소개해드린 A사 원픽으로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으로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용기 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제가- 그런데요. 지금 소리 네네. 때문에 TV 소리를 잠깐 꺼주시겠어요? 꺼져 있는데요. 아, 잘 꺼져 안 있나요? 네. 네네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스피커폰을 조금 꺼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궁금증들은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자, 98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방충망을 떨어뜨려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럴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고 좀 난처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전세를 지금 들어가 있으신, 전세를 주고 있는 네네네. 임차인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런 걸로 집주인과 이제 세입자 간에 이제 네. 충돌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거주 중에 떨어졌더라도 이 주택의 반충망 자체는 임대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배상 책임의 주체는 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험이 없으면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재보험 안에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특약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런 부분, 임대인이 아무리 세를 줬더라도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보상을 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이거 말고도 원인 불상의 주택 화재들도 있거든요. 예. 임차인이 잘못이 아닌 이건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원인 불명 화재가 냈을 경우에도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화재보험 안에 임대인 배상 책임을 가입해 놓으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화재보험도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제 들리시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예, 예. 어떤 보험 고민 네.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은 다 돼가는데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혈압약을 먹어도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험도 어느 정도 들어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의지할 게 보험밖에 없어서 제가 잘 들어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혹시 또 추가로 요즘 뭐 좋은 거 있는지 그런 아. 부분도 제가 조금 많이 궁금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 고지를 하셨을까요? 그럼요. 굳이 다 하고 했었어요. 네.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 가입돼 예.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 보장보험 삼성생명에서 연금보험과 의료보장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32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셔서 실손 가입 시 고지는 하셨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보장 없는지 이수기 전문가님 빠르게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많이 죄송해요. 당하셨을 예, 겁니다. 예. 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지금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이 3건 가입돼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증권을 보면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와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연금보험하고 조금 분리를 한다라면 예. 총 보험료가 32만 원이지만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한 보험료는 한 12만 원 정도에 이렇게 납입하고 맞아요. 계십니다. 예, 네. 예. 그래도 이 보험료 안에 나름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뭐 네. 혈압약을 드시고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할증 보험료 포함해서 지금 실손을 준비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 유지를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메리츠에 네, 예. 알파 상품이라고 이렇게 가입돼 있는 상품에 보니까 지금 예. 뭐 암 진단비라든지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리고 예. 뭐 질병이라든지 상해 수술비를 조금 골고루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실손은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뭐 갱신이니까 이 보험료는 내가 보장 보는 기간까지 납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예. 20년 납까지 이제 그 납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네. 그리고 삼성생명에 이렇게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가입돼 있는 비율로 준비가 돼 계시고 그리고 예, 이게 예. 혹시 지금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7년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맞아요. 지금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은 안내 한번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그죠. 제가 받지는 이게, 않았어요. 예, 예. 네, 그 시청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금을 준비하신 부분이 20만 원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 노후를 뭐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 20만 원이라는 대한 금액을 준비는 잘하셨지만 금액이 이제 많이 부분으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뭐 예. 연금을 더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 상품에서 추가 납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예. 받으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7년 동안 납입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좀 여윳돈이 된다라면 추가 납입 예. 제도를 조금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의 지금 의료비 보장보험 준비를 예, 잘 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보장을 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라든지 그리고 보장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골고루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보고 이제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 가입돼 계시는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골고루 돼 있지만 지금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적으로 저희가 앞전에 강의한 내용이라든지 테마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보장의 예. 그 폭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종수술비가 있지만 이제 종수술비가 저희가 강의한 내용처럼 막 보장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제가 예. 조금 제안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기존의 보험료를 다 유지를 하시면서 또 추가로 내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 보험에서 조금 조절해서 보험료를 준비를 한다라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조만간 없어진다는 무해지 상품 쪽으로 해서 조금 진단비를 조금 준비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종수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 각 회사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 금액이 높은 부분도 있고 조금 작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님께는 뭐 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1,000만 원까지 가입돼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면서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지금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질병수술비는 조건 없이 나오는 부분으로 뭐 가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질병수술비와 그리고 71대 뭐 수술비로 한다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수술비에서 보장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보장 기간도 지금 기존의 보험은 전부 다 뭐 70세로 되어 계시지만 뭐 100세까지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100세 보험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그 의료비 보장 보험은 지금 중간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장을 다 보고 내가 만기 보험금을 내가 만기금을 받는 거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보장을 다 못 보고 이렇게 받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이 부분을 약간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을 지금 연금에 기존의 연금에서 추가 납입하는 부분으로 조금 활용을 한다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죠? 많이 전체적으로 조금 의문이 풀렸어요. 보험 점수가 좋았어요. 연금을 원하시면 더 추가해 보시고요. 그런데 대신에 삼성생명의 의료보장보험 만기도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추가해드린 보험 범위도 넓고 그리고 진단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보험 중요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09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친정 어머님이 75세이신데요. 표적 항암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스키 전문가님, 암 진단비 아마 있으신데 또 추가를 원하시는 걸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지금 그 표적항암 치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70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표적항암 치료 굳이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고령일수록 좀 기존에 뭐 암 이런 큰 질환이 걸렸을 경우에 수술보다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만성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의학적 수술보다는 지금 그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병원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암 같은 경우에도 발기가 됐을 경우에 3기에서 4기가 발기가 그냥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표적항암 치료 자체도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표적항암 치료가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변에도 지금
70세 넘은 부모님께서 지금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표적항암 치료 쪽으로도 준비를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을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라면 큰 보험료 아니라도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암 진단비로만 2천만 원 준비하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암 진단비 말고요. 치료비에다가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보시면 더 완벽한 암보험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